과일은 아침에는 괜찮아. 고기는 항상 괜찮아. 네, 안녕하세요. 심쿵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건강, 체중, 그리고 마음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오늘 진짜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오픈은 여기 셋 중에 가장 잘생긴 우리 조성민 바리스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후후! 네, 건강, 체중, 그리고 마음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건강에 안 좋은 음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콜라와 라면 떠오르죠. 콜라 많이 마시면 건강에 안 좋아져. 라면 많이 먹지 마. 야, 그거 많이 먹으면 나중에 죽어서 썩지도 않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까? 어쩌면 우리가 콜라는 건강에 안 좋아. 라면은 건강에 안 좋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워렌 버핏 형님은 콜라를 하루에 5캔씩 먹는데요. 이제 물론 코카콜라 대주주세요. 이분이 콜라를 먹으면서 드는 생각은 야 내가 부자가 된다 이러면서 먹는 거죠. 일부러 또 보여주는 경우도 너무 있지만은 좋겠다. 그렇죠. 인터뷰 때 근데 진짜 진지하게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병장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진지하게 콜라를 자주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진짜 그렇게 믿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유기농 마켓이 있는데 홀푸드라는 마켓이 있대요. 거기에 가면은 정말 유기농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그 물건을 보고 그 좋은 음식을 사는 사람들이 표정이 전부 다 어둡대요. 야 이거 진짜 이거 먹어도 될까? 이게 내 건강에 정말 유익할까? 그렇게 먹는데 건강해지겠냐? 그렇게 불행하고 우울한데 건강해지겠냐? 코카콜라 먹는 사람들 봐라. 얼마나 밝고 해맑냐?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믿고 마시니까 실제로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박병구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장협착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이 점점 쪼만해지는 건데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 죽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그 병 진단을 받고 아무 음식도 못 먹고 있는데 병원 환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들었대요. 야 술 한잔 한 다음에 역시 해장라면이 짱이지. 라면 먹어봐 속이 확 풀려. 근데 그 말의 아이디어. 야 이건가? 집에 가서 이제 안성탕면을 딱 끓여서 뭐 막 끓여 뽀글뽀글 끓인 거를 한 입 딱 먹는 순간 속이 풀리더래요. 야 이거다. 근데 이분이 안성탕면을 3끼를 먹는 거예요. 3끼. 하루에 3끼를 다 라면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이제 막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이장님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건강해진 음식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이 농심에다가 이제 제보를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을에 안성탕면을 매일 3끼씩 먹는 할아버지가 있다. 농심에서 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심에서 할아버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라면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라면을 막 갖다 주는데 지금까지 900박스 정도 드렸대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영업사원이 와갖고 라면 3박스씩 계속 놓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할 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러면 라면이 건강에 최고요. 라면을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봤을 때 물론 좋은 음식이 중요해요. 좋은 음식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거는 라면을 먹으면서 우리가 야 이거 먹을 때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콜라 먹으면서 야 나 금방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 체중, 그리고 마음의 균형. 이번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례를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사내 강사 시절에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쭉 가고 있을 때 저의 학계에 사내 강사를 하고 있던 강사님께서 과정이 있는다고 하는데 강사님 같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는 그 제안에 한번 같이 들어봐요 라고 했던 과정이 NLP 교육 과정이었고 그 교육 과정의 강사님이 바로 강범구 대표님이셨습니다. 그때 처음 만나 뵙고 2014년도 뵀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네요. 그때 강사님의 엄청난 임팩트 강의를 들으면서 교육과정을 계속 진행하면 할수록 생각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제 감정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이거다. 이걸로 나도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싶다. 라고 해서 명함을 드렸어요. 꼭 강사 과정을 진행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라고. 몇 달 후에 강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이번에 NLP 교육과정 강사 과정이 열렸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때 저는 함께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신장 쪽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는데 강보호 대표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강사님 꼭 들으십시오.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면 다음 2회차부터 꼭 반드시 함께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데 뭔가 진심이 느껴지면서 나 이번에 꼭 들어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이제 회사 일을 하면서 NLP 교육과정을 들었었는데 그때 알게 됐던 사실은 내가 지금 아팠던 것이 어쩜 나의 생각에 대한 부분이구나 라는 걸 한번 떠올려 봤죠. 그럼 내가 무슨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팠지?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입원하기 전에 회사 일을 하면서 뭔가 사람들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딱 떠올랐던 그 생각. 내가 쓰러져야겠다. 그 생각이 정말 입원을 하게 됐구나. 그때 갑자기 소름 끼치면서 내 생각이 정말 이렇게 현실로 만들었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을 바꾸면 건강 또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때까지 아픈 거에 대한 생각으로 아픈 몸을 만들었다면 건강한 생각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 지금부터 항상 건강한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교육과정을 끝내고 나서 집에 있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항상 신장이 아플 때 제가 느꼈었던 그 초기 증상들. 그걸 딱 느끼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져요. 다시 불편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신장이 많이 아팠는데 아파서 병원에 가면 입원하라는 얘기 들었었는데 입원하게 되면 또 교육과정을 못 듣고 또 회사에도 못 나가는데 그 불편한 감정에서 강봉 대표에게 연락을 드렸죠. 대표님, 저 이러이러한 증상이 느껴지는 게 이전에 병원에 입원했었던 그 증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강봉 대표님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병원 가세요. 라고 하시길래 저 병원 가기 싫어요. 제가 사례 만들어서 꼭 연락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저는 건강해져야지. 나 건강해질 거야. 나 대표님한테 저 이렇게 해서 건강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마트를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샐러드 만들 모든 채소들을 하기 시작해요. 커다란 양통에다가 양상추 한 통을 다 썰어 넣고 토마토를 다 넣고 메추리 한 판을 다 넣고 그리고 드레싱을 넣고 막 비벼요. 그 한 통의 샐러드 다 먹으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 정도 먹으면 진짜 건강해지겠다. 그러면서 계속 먹는데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예전에 아프면 그 아픈 거에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건강해질 거에 대한 생각 계속 집중하고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로 제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 있었죠. 6년 동안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내가 어쩌면 건강에 집중하고 있었구나. 내가 어떤 걸 생각할 건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내 몸도 건강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건강 체중 그리고 마음의 균형. 오늘 너무 신나는 날이네요. 뭘 먹어도 돼.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의 병이 있다라고 해도 건강해질 수 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루이스 엘 헤이의 치유라는 책을 보고 엄청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눈이 급격히 안 좋아져? 꼴배기 싫은 사람 생각하면 그렇게 돼. 하기 싫은 말을 자꾸 해야 돼? 그러면 입에 병이 생겨.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꾸 화를 내고 화가 나면 막 심장이 막 뛰잖아요. 심장이 안 좋아져. 두려워? 그러면 숨 쉬는 게 막 쪼그라들지? 폐가 안 좋아져. 이거예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체득을 하고 제가 불치병이나 이런 것들 이후의 삶이 너무 건강과 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강의에서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강의 사람들이 많이 웃어요. 근데 그날도 하하하 딱 진짜 하하하까지 나오면 이 소리가 나오니까 다들 하하 약간 이런 분위기 계속 꺼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파트에서 얘기를 딱 했을 때 맞아요 강사님 딱 이러는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꼴배기 싫어 죽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왜 눈이 안 좋아지셨나요? 했더니 안 그래도 안과에 갔었는데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서 안경 알을 새로 맞춰야 된다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지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 사람한테 본인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보면 기분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작품 전시회 같은 데 많이 다닌대요.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딥니까? 그랬더니 막 누구의 작품 전시회였는데 그래서 막 신나서 얘기를 해.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남자친구분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날 때가 떠오른다면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봤던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시력이 돌아오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의 끝나고 알았어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헤어지세요 이랬으면 강의하다 말고 이렇게 제가 강의할 때 웃긴 거를 딱 했을 때 하하하 웃으면
옆에 여자친구는 짜증이 났던 거예요. 치, 웃어? 네가 웃어? 웃음이 나와? 약간 그런.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쁜 겁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아파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체중도 건강도 모든 것이 조화로워지실 겁니다. 네, 건강 체중 그리고 마음의 균형이란 이야기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거장 에스더 힉스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통찰력 있는 대답을 해줍니다. 행복해진 후에 음식을 먹으세요. 대부분의 실패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통찰력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감정과 기분을 살피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음으로써 음식과 나와의 관계를 바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박세리 선수가 방송에 나와서 과일은 아침에는 괜찮아. 고기는 항상 괜찮아. 칼로리 높은 거는 얼렸다가 다시 나오면 괜찮아. 근데 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걸리를 딱 따길래 PD가 막걸리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걸리 유산균이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저분이 정말 월드스타고 또 저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본질을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먹을 거니까 편하게 먹고 즐겁게 자라. 그러면 다 소화가 돼서 괜찮다. 맛있으면 0칼로리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맛있으면 0칼로리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이 편하고 괜찮다고 하면 살이 찔 일이 없고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안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이어트를 잘 생각해 봤을 때 다이어트는 우선 결핍 상태잖아요. 내가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가 거의 대부분의 출발이에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출발점이 결핍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나를 억누릅니다. 저거 먹고 싶은데 안 돼, 살쪄. 저거 먹고 싶은데 안 돼, 건강이 안 좋아. 아까 라면과 콜라 비슷한 거죠. 저거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져. 저거 먹으면 살쪄. 이걸 둑을 막 쌓는 거예요. 둑을 가득 쌓는데 어느 날 실패합니다. 어느 날 치킨 광고 보고 치킨 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밀려오는 그 자책감, 우울감, 화, 분노, 그 감정과 함께 뭐가 밀려오나요? 이미지가 같이 오잖아요. 내가 실패한 모습, 내가 정말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와 감정이 묶여서 오면은 그게 정말 그렇게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물론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고 다이어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나와의 조화를 이루고 또 좀 허용해주고 괜찮아. 그리고 뭐랄까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이랬을 때 우리가 건강과 다이어트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체중 그리고 마음의 균형. 우리가 주변에 바라보는 것들은 누군가의 생각이 현실로 된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바라봤을 때 쉽게 예를 들면 청소하는 기계가 있으면 너무 편하겠다. 그런데 집 주변을 둘러다니고 있는 로봇 청소기가 있죠. 그리고 차 운전하기 너무 힘든데 그냥 알아서 차가 굴러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은 자율주행하고 있는 차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모든 물질들은 누군가의 생각의 현실, 물질화가 되어 있는 증거인데 그 얘긴 즉슨 모든 것들은 다 변할 수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난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건강한 것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건강했었던 그리고 아팠었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6년 동안 대중교통으로만 강의 다니는 것이 진짜 체력 많이 소모했을 텐데 힘들었겠다. 그리고 지금 신체 엄청 힘들죠?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10번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불편한 두려움에 대한 씨앗이 심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아픔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아프고 난 이후에 아차, 내가 두려움에 대한 씨앗을 심어서 두려움을 키웠구나. 그러면 다시 나는 건강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나는 건강한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다시 건강에 대한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요. 돈을 끌어당기는 영상처럼 바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지금 당장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정말 이런 병 상태면 이런 질병 상태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 또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건강을 생각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어떻게? 자, 5초 동안만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생각을 떠올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하늘, 파란 하늘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바닷가 근처에 갔을 때는 꼭 파란 바다를 보면서 찍습니다. 그 순간순간들을 한 5초 정도 내가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5초 동안은 병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넣어주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던 것을 멈추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10초. 10초 동안 여러분들 나에 대해서 기분 좋게 하는 생각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장에 100만 원이 꽂히면 뭐 할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어디 여행 갈까? 그러면 가방에다 뭐 챙기고 그때 무슨 옷 입을까? 이런 생각들로 10초가 시간이 지났다면 우리는 병에 대해서 에너지 공급하고 있던 시간을 끊게 된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차차 늘려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여러분들 몸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건강 체중 그리고 마음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리 그레이크라고 그 EFT를 만드신 창시자분이신데 의사분들이 사람들이 5분 만에 건강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의사 면허를 따기에 내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해야 했지라는 생각을 할 만큼 효과가 너무 탁월하고 과학적으로 놀라운 변화들. 이분은 여기를 두드립니다. 여기를 두드려요. 저 이거 동영상 링크 넣어 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드리면서 자기 수용 언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가 아프지만 이런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지금 잠깐 두드렸는데도 또 소화가 되려고 그래. 정말 이거 영상 보면서만이라도 여기 이렇게 두드려 보세요. 수용 언어를 한번 해봐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은 머리가 너무 아프면 몇 정도 아픈지 생각을 해서 나는 머리가 지금 7 정도 아프지만 이런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요거를 3번 정도 한 다음에 이렇게 타점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눈썹 안쪽, 눈썹 바깥쪽, 눈 밑에, 코 밑에, 입술 밑에, 그리고 여기 쇄골뼈 있는 쪽,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 여기, 그리고 요 가슴 안쪽,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요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EFT 치면 나와 있는데, 요거를 요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빨리 치유가 되는, 저 정말 제 교육 과정에 배가 아프다, 어깨가 너무 아프다, 무릎이 너무 아프다. 저는 도전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그 지금 낫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아무런 신뢰도 없어. 사실 제 강연을 듣고 쫓아온 사람들은 되게 쉽게 고쳐집니다. 근데 신뢰도가 생기기 전 강의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배가 너무 아프대. 처음 만난 사람이 그 제가 지금 당장 낫게 해드릴까요? 근데 아니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너무 많은 체험을 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국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는 것은 내 생각의 어딘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화를 이루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뭐냐면 원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면 도구,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EFT라는. 그래서 나는 지금 또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은 불편한 마음이 들고 있지만 이런 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온전하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고 특별히 막 행복해지고 싶어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삶이 행복으로 이끌어지고 건강과 체중과 모든 것이 조화로워지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